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고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해보니 응답 기업의 36.3%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로는 3곳 중 2곳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과 매출 감소 우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인건비 상승 부담,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의 부재,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순으로 답했습니다. 직무별 채용 계획으로는 현장직이 71.4%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2.1%, 연구개발직 16.7%, 영업 마케팅직 15.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5.5%에 불과했고 69%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으로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애사심이 높고 성실한 인재, 소통과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4.2%로 절반에 가깝고 3천만 원 미만 32.5%,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8.2%, 5천만 원 이상 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입과 경력 중에서는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도래한 필요 인력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한다는 응답도 약 70%에 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표현도 법률로 강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시위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교사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교실에서 마음껏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교육감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실에서 정치 교육은 고사하고 개인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정치 자유가 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주체도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공무원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 자유가 있다면 일단 제안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허용할 경우 단체장의 줄서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교원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는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새로 지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100제곱미터로 대구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 수요가 많았던 월배 지역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예, 제가 집이 이 동네인데 성서까지 다녔거든요. 성서까지 다녔는데 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 좋고.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와 여가, 문화 기능을 고루 갖추고 세대 간의 교류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은 대규모 강당인 청춘홀이 자리하고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2층에는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됐고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실도 마련됐습니다. 3층은 스크린 파크 골프 연습장에서부터 탁구장, 당구장, 체력 단련실과 같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복지관 내 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핫플로 통합니다. 월배 지역의 어르신들의 염원이 아마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월배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월배 지역뿐 아니라 달서구 전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마음껏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면서 달서구는 노인종합복지관만 5곳을 운영하게 돼 권역별로 균형 잡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 연계를 강화해 노인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쌀쌀한 날씨, 따뜻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말 구미역 앞에서는 전국의 라면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미 라면 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라면 축제의 원조, 구미 라면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구미역 일대는 라면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라면 피크닉존과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 재밌는 볼거리 많은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당일 갓 튀긴 라면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대언 데몬 헌터스 에디션과 협업해 12만 개 한정 판매에 나서며 큰 인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QR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갓 튀긴 라면으로 만든 25가지 창의 요리와 반띵 라면 등 색다른 메뉴도 선보입니다. 라면이라 하면은 간단히 끓여 먹는 이런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고급스러운 메뉴로 저희 만들어서 한우와 그리고 구미 대파로 라면만 즐기는 축제는 아닙니다. R&B 라이브 공연과 무소음 디제잉 파티 등 음악과 함께하는 대중문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올해는 주문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리고 라면 레스토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오셔서 이 색다른 라면 경험하시고. 2022년 처음 시작된 구미 라면 축제는 이제 구미를 대표하는 전국구 축제로 자리 잡으며 올해는 3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오늘 저는 학력 인구의 급감으로 내년 3월 긴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가 확정된 상인동 월곡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에 개교한 월곡초등학교는 이듬해 48학급 2,434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는 7학급 80명에 불과하고 올해 신입생은 겨우 3명이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부지와 건물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어떻게 살려낼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월곡초등학교의 빈자리는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맞춤형 모델로 학교 유휴 공간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수영장, 문화시설, 체육실, 평생교육,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유휴 학교 시설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집적한 학교 복합시설 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8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폐교 결정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복합시설로 재탄생이 절실합니다. 상인 3동은 도시재생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은 수영장, 체육활동, 평생학습, 문화생활, 복지 서비스를 가까운 공간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기반 학교 복합시설은 50% 지원 대상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간 등이 다양한 용도로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사업계획 수립과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만큼 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넓은 학교 확대, 교육발전 특구 조성 등 미래 교육계획의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월곡초등학교를 27년 하반기에서 29년 상반기까지 교육청 자체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서구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부지가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월곡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지역의 미래 자산입니다. 폐교의 아쉬운 절망을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노후화된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기능을 월곡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연계 프로그램 등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70개 이상의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AI, 빅데이터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정책은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지역사회 격차 해소, 미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혁신 프로그램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 미래 지향적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면 최소 7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행사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예정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극우 성향 집회를 조례를 무시하고 승인해줬다고 지적했고 시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달서구 진천동과 경남 사천시 서포면이 자매결연 19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용권 주민자치회 회장과 황원현 이장협의회 회장 등 서포면 주민 40여 명은 달서구 진천동을 방문해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양측은 지역색을 담은 답례품을 교환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진천동과 서포면은 2006년 자매결연 이후 매년 상호 초청과 방문을 이어오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이번 달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3일간 제321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리안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각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공기관 유치 방안과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혁신 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30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IBK 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설정했고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와 함께 취약계층 학생 44명에게 책상과 의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서구의 어린이집 7곳이 열린 어린이집 제도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63%에 해당하는 138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중구청은 한 달간 중구재활용센터에서 정수정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전시 주제는 업사이클과 캘리그라피의 만남이며 버려진 나무나 프라이팬 등의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화재 위험을 대비해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합니다. 시내에는 화재 예방 현수막과 홍보판이 설치되고 소방청 국무전 수상작이 역사 등의 주요 장소에 배치됩니다.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이렇게 또 바로 추워질 수도 있구나. 가을이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여러분도 느끼시죠?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또 이럴 때만 느낄 수 있는 뭔가 쌀쌀한 감성이 있잖아요. 막 뜨거운 국물 먹고 싶고 막 후 불면서 먹고 싶고. 오늘 제가 어떤 얘기할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저 라면 먹고 싶어요. 사실 추워져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먹고 싶어요. 한국인이라면 이 마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딱 이번 주에 우리나라 라면의 수도 구미에서 축제가 열리나 봐요. 벌써 4번째, 매번 열릴 때마다 발전하고 있는 구미 라면 축제. 문화 속에서 함께 즐기러 가볼까요? 11월 7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구미역 근처, 구미 시내죠. 여기가 라면 냄새로 아주 가득 찰 예정입니다. 멀리서 라면 끓이는 냄새만 나도 바로 배가 고파지는데 여기 가면 뭐 어떨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구미역 앞 거리가 길게 뻗어 있거든요. 이 거리가 쭉
온통 라면 가게로 가득 찰 거라고 합니다. 길이만 475m, 라면 가게로만요. 그것도 맛있는 라면 가게들이거든요. 이 거리에는 외부 상인 같은 좀 믿을 수 없는 부스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하나 검증된 맛집으로만 꾸렸습니다. 메뉴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얼큰한 기본, 해물, 홍게라면부터 크림, 차장, 토마토 퓨전 요리, 장어, 스테이크 라면도 있던데요. 라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맛이 아니고 질리지 않게 다 개성 있는 특별한 요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리 끓여둔 거 아니야? 줄이 길어서 다 불어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도 주문하자마자 바로 끓여주는 탱탱한 라면이었다는 후기가 넘쳐나고요. 주문은 줄 안 서도 됩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스마트폰 QR로 바로 주문하고 바로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라면 먹을지 너무 고민된다면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라면 축제엔 반띵 라면, 반반 골라서 먹자고요. 라면은 남이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지만 또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이것저것 해먹어야 제맛이기도 하거든요. 구미 라면 공작소에서 내가 다 정하는 라면을 만들 수 있대요. 면, 스프, 토핑, 포장지까지 이 라면 공장이 있는 구미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상상으로만 해본 나만의 라면 만들기. 그리고 정말로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 여기입니다. 갓 튀긴 라면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 간랜드. 이거야말로 구미 라면 축제에서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념품입니다. 라면이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맛이 변한대요. 그리고 이 뭐든지 갓 튀기고 갓한 게 맛있잖아요. 저 지금 입에 침이 고여서 약간 힘들어요. 장바구니 꼭 챙겨가시고요. 당연히 라면 축제인데 라면만 있는 건 아니죠.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땐 꼭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7일 금요일엔 오후 6시 반부터 특집 공개 방송 싱투유. 감성 넘치는 뮤지션들과 밤을 보내고요. 토요일 오후엔 진짜 생라면 같은 생라이브 놀아줘 울랄라 세션. 듣기만 해도 신나는 가수들이 오는데 라면 국물 안 쏟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면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소화시키고 또 먹어야죠. 구미역 뒤편엔 또 놀이터가 있습니다. 라면 먹고 난 다음에 이 게임, 라면으로 냄비 뚜껑 탁구, 컵라면 안에 쏙 넣는 컵라면 핑퐁. 줄 넘기 아니고 면 넘기. 실력 발휘 좀 해야겠는데요. 라면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소울푸드 하나 꼽으라면 무조건 들어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라면엔 예민합니다. 근데 그런 라면으로 여는 축제가 벌써 4번째 다 성공적으로 열렸다?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썼을지 아시겠죠? 일단 무엇보다 맛있고 깨끗하고 편하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라면 공장이 있는 구미에서 열리는 거니까 오리지널 라면 축제인 거죠. 11월 중순 지나고 좀 더 추워지면 벌써 이 구미 라면 축제 그리워질 것 같아요.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